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면도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신천지 교회와 예배당, 선교센터 등 총 31곳을 모두 폐쇄와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KBS 취재 결과 방역당국이 직접 방역한 곳은 용문동 마띠아지 성전과 부속기관 단 2곳뿐이었습니다. 폐쇄를 완료했다고 밝힌 31곳 가운데에서도 대전시가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대전시는 강제가 아닌 만큼 폐쇄와 방역 모두 신천지가 알아서 했고 그것을 믿는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정의 최대 과제는 방역입니다. 만사를 제치고 확실히 해야 할 분야입니다. 더욱이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더욱 안 됩니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밤사이 대전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 세종, 충남 확진자는 대전이 13명, 세종 1명, 충남 12명 등 모두 2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대전 지역 신천지 신도 12,00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5,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85명이 기침과 미열 등 유증상자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신천지 신도 5,200여 명 가운데 2,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43명이 발열 증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8명이 댄스 스포츠 강사이거나 수강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주 거주 70대 남성 확진자가 입원했던 공주의료원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를 검토 중입니다. 군산의 아들 집을 방문했다 확진된 70대 부부가 서천군에서도 동진자동덮개, 장봉열 내과, 한사랑 약국, 서천 특화시장 4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대전 성세병원 의료진과 환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구로부터 환자 병상 제공 요청이 올 경우 충남에 병상 여력이 있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또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 16명을 다음 달 4일까지 긴급 채용합니다. 충청남도가 중국 지방정부에 지원하려고 구입한 마스크 13만 개를 오늘까지 천안과 아산 등 확진 환자 발생 지역과 취약계층에 먼저 배부합니다. 논산시가 어제 15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센터 등에서 마스크를 하나에 800원씩 한 사람당 5개까지 모두 3만 개를 판매했습니다. 한국철도는 오늘부터 의료 지원을 위해 동대구역, 구미역 등 대구 경북으로 가는 의료인은 KTX와 무궁화호를 포함한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산에서는 80대 노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 시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98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류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맥키스 컴퍼니가 다음 달 2일까지 자사소주 이제우린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충남 도의회도 다음 달 10일 예정된 임시회를 연기 또는 단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학교운동부 훈련을 중지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대구 경북 방문자 등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정부로부터 신천지 신도 명단을 넘겨받아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 등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오래전 신천지 신도 명단이 떠돌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상위원회 제19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손정자 대전시 효칭찬지도사 교육원장이 선정됐습니다. 1971년 보물제 185호인 부여 무량사 5층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불상 넉점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송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 기자, 현재 우리 지역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자치단체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요. 현재 대전, 세종, 충남 환자를 이렇게 현황을 분류해보면 모두 23명입니다. 대전은 10명, 충남이 12명, 세종이 1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전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자치단체 공식 발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현황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오전 10시 반에 대전시가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시 확진 환자가 13명으로 늘게 됩니다. 이 같은 현황을 좀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첫 환자는 지난 21일이었죠. 지금부터 꼭 8일 전인데요. 금요일에 발생을 했고요. 계룡대로 파견은 공군 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날인 토요일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1명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60대, 유성에 사는 60대 부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좀 잠잠해지던가 싶더니 화요일부터 확진자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3명, 26일 날 6명, 어제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대전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10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성구가 4명으로 제일 많고요. 서구가 3명, 대덕구 1명, 동구 1명인데 동구의 경우는 서울에서 친구 집에 놀러 온 20대입니다. 주소지가 서울이고요. 그러니까 대전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을지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의 경우에는 주소지는 충남 공주인데 을지대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일단 대전 환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26명으로 늘게 되는군요. 어제 이 대전에서 기존 확진자들의 직장 동료들이 감염되는 직장 내 감염 사례가 잇따랐죠? 그렇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2명은 그제 확진된 산림청사나 산림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다른 1명도 전날 확진된 그 지하철 영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였는데요. 대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대 노인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 해당 환자가 공주의료원에 입원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공주의료원이 지금 임시 폐쇄된 상태고요. 보건당국이 환자와 의료진이 한 300명 정도 지금 공주의료원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 적용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이제 신천지 교회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네. 우리 지역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 신천지 교인을 통한 감염이 좀 확인이 된 게 있나요? 다들 그 점이 제일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신천지를 매개로 한 대규모 전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관련성이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세종의 첫 확진 환자죠. 30대 남성뿐입니다. 이후에는 신천지 교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신천지 신자라든가 이런 배경을 가진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어제부터 신천지 교인 17,500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오늘까지 이루어지는데 어제까지 128명이 발열 등의 일종의 의심 증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천안아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감염원은 조사가 좀 된 게 있는지 또 인구 밀집 지역인데 이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서 걱정이 많죠.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제일 밀집한 지역인데요. 감염원 조사는 안타깝게 아직 이렇다 할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이 충남의 경우 전체 환자 중에 천안아산 환자들이 대부분 집중됐는데요. 이 사흘 새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긴장감이 부쩍 높아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초 감염이 어디서 왔을까 이 부분은 여전히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이 확진자 중에 댄스 스포츠 강사와 수강생들이 모여 있거든요. 지금 한 8명, 남편까지 포함하면 8명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같은 시간에 배우진 않았다 그래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배운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댄스 스포츠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왜 높냐. 이 댄스 스포츠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좁은 공간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말이라든가
체액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당분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재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이 댄스 스포츠 강사나 수강생과 접촉한 사람 한 393명 정도를 자가격리를 시켰고요.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올 전망이어서 오늘이나 내일쯤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대전의 간호사 얘기도 해보죠. 유성 성세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원내 감염 우려가 매우 컸었는데 다행히 다른 의료진과 환자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죠. 네, 그 간호사분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해당 병원은 코호트 격리해 준다는 조치로 한때 정말 긴장감이 높았었는데 감염원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대전을 벗어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건 이 간호사분이 병원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증세가 경미해서 병원이 아니라 이제 자가격리 중이고요. 이 병원 의료진과 환자 같은 관리 대상자도 51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47명이 음성 판정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결과도 오늘 오전쯤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섣부르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새로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있나요? 네, 당진경 혈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진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씨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에 층간소음을 주장하면서 위층에 사는 53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층간소음 갈등도 많아졌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또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오월드가 다음 달 31일까지 잠정 폐쇄됩니다. 대전 유성구는 1층 민원실을 제외한 부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민원 업무 방문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방문 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전 신탄진과 유성 5일장의 유성 5일장이 임시 휴장됩니다. 유성 5일장은 1916년 개장한 이래 휴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논산시도 다음 달 8일까지 사람꽃 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어린이집 80곳, 지역아동센터 22곳 등을 임시 휴원합니다.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 프로그램, 논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집합 및 방문 교육 또한 다음 달 15일까지 잠정 연기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예상되고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7도, 세종과 천안, 홍성 6도 등 6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문화계도 얼어붙었습니다. 공연장이나 극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미술관 등 각종 전시관도 휴관에 들어가면서 문화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계의 피해와 관련해서 대전연극협회 보경한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보경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경한입니다. 예, 평상시 같으면 오늘 금요일 각종 공연장이나 전시회를 많이 찾는 그런 날인데 요즘 참 금요일이 금요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복 회장님과 함께 문화계가 겪는 어려움을 좀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그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문학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요즘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어제 10번째 환자가 대전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네. 지금 대전 문화예술은 코로나 때문에 전멸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제가 어제까지 알기로는 대전 전역에 그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전멸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예. 현재 공공공연장을 비롯해 민간 공연장도 대부분 폐쇄된 상황인가요? 네, 공공공연장은 지난 2월부터 폐쇄된 곳이 많고요. 네. 지금 2월부터 민간 소극장은 아마 대전 환자 발생이 1월 20일경에 아마 발생이 됐을 거예요. 초 환자가. 예. 그래서 민간 공연장들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휴관을 하거나 지금 상영 중인 공연들은 조기 종영을 한 상태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로는 다 폐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 22일이면 대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고 전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그 날짜 같은데요. 그래요? 대전이 아마 저희 상상학돌 휴관한 게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했으니까요. 예. 아마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도 첫 환자가. 지금 2월이죠. 네네네. 2월 달. 예, 2월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아까 1월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민간 소극장은 2월에 공연을 진행 중이다가 예. 2월 22일일 겁니다. 2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에 아마 첫 환자가 예. 발생을 해서 예, 예. 그 순간 민간 극장도 다 종영을 한 상태죠. 예. 그 전에도 이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관객이 많이 줄었던 상태였죠. 많이 줄었고요. 뭐 이제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얘기 듣고 민간 극장들도 소독제도 비치하고 안전수칙도 지키고 극장 내 소독도 하고 예.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대전 지역에도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 감염의 우려 때문에 다 종영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나름대로 극장을 소독도 하고 또 세정제도 준비해 놓고 하는 등 이 방역을 강화하고 공연을 그래도 어렵지만 이어왔던 극단도 있었죠. 그렇죠. 이어왔었죠.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다 중단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중단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문화계가 갑자기 특히 이제 이 시간 예술인데 공연이라는 거는 그때 네. 공연을 하지 않으면 뭐 제로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의 경제적인 비용 또 문화예술인들의 노력 이런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요즘? 저희 이제 공연예술 쪽은 뭐 일주일 남겨놓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네. 지금 공연을 진행 중이려고 했던 공연이나 취소된 공연은 네. 작년 아마 11월, 12월부터 진행을 준비를 한 단계였을 겁니다. 예. 뭐 우리 연극 같은 경우를 보고 보면 뭐 세트를 준비한다거나 의상을 준비한다거나 연습을 한다거나 네. 그렇다면 뭐 배우들하고 계약서도 와가야 되고 세트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중단되게 되면 뭐 수익금이 없는 상태에서 손실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죠. 네.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뭐 어떤 지역 감염이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건강 안정을 위해서는 막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지금 종영을 한 상태가 된 거죠. 아마 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 전에 이미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지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들한테 나가는 어떤 출연료 외에는 네. 공연 전에 거의 60에서 70%는 집행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게 아무 일이 없이 잘 돼도 어려운 게 연극계였는데 이번 네네. 일로 참 걱정이 큽니다. 네네. 그 예산이나 장소 등의 문제로 공연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적인 나라 정책이나 시 정책에서 네. 그 차기 년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예산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렇죠. 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3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네. 아마 3월 달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3월에는 공연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공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공연들은 관객이 없더라도 공연 진행해야 되고 있더라도 철저한 안전 수칙을 진행하면서 진행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뭐 아무리 물론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는 뭐 그럴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그 기한을 뭐 연기를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정해진 기간 안에 공연을 꼭 맞춰라 한다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비상 상황에서는. 또 이게 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쭉 해온 극단들 같은 경우가 예. 문제가 되고요. 또 배우들하고의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연기했을 경우에 예. 그 출연진이 계속 지속하게 가능한지 예. 이것도 문제가 되고 대관도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그 뒤에 밀려 있는 공연들이 예약이 다 돼 있는데 네. 거기를 뚫고 또 이 공연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관 날짜가 또 없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공연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 관객은 있든 말든 공연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예. 거죠. 이 예정된 공연이나 전시가 만약에 이제 극단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대관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런 이유로 중소규모의 제작사나 극단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야 어떤 공공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의에 이뤄서 뭐 다 정리가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민간 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연장들도 그렇고 수익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분쟁의 소지가 분명 발생하겠죠. 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우리 예술하는 예술인들이 좀 슬기롭게 그런 것들은 분쟁이 안 나게 서로 조율해서 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로 어려우니까 이럴 땐 서로 그렇죠. 이해하고 그래야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예, 뭐 극단이나 이런 단체도 그렇겠지만 문화예술인들 개개인들 요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뭐 1년 농사를 예술인들은 1년에 한 2편, 3편 정도 행사 뭐 2-3편 정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를 다 짓는 건데 네. 지금 추세를 볼 때는 상반기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담보를 못 하겠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상반기가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술인들은 상반기에 어떤 그런 출연, 그런 뭐 작업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화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정부나 지자체는 지금의 그 문화예술계 피해 상황이 어떤지 수집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코로나 이 사태로부터 정상화가 되면 또 민간 공연장이나 예술 단체 또 이 개별적인 예술가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정확하게 선별해서 거기에 맞는 단체면 단체, 공연장은 공연장, 예술가는 예술가에 맞는 그런 지원 정책을 예술가와 논의해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자생력을 찾을 수 있는 예술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정확한 실태와 수요 조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나 보죠. 뭐 이제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너무나 지금 뭐 이게 좀 종식 단계가 아니고 전파가 더 커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만 지금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기생충의 사례로 보듯이 문화는 이제 산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네네. 예, 이번에 문화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종식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똘똘 뭉쳐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준비를 철두철미 해놓으면 네. 아무래도 종식된 뒤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차피 문화예술은 전염병에는 가장 먼저 저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받아들이고 네. 대처해 나가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는 그런 문화예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실은 이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죠.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계의 피해와 관련해서 대전 연극협회 보경한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하루새 11명 확진, 일상 속 감염 공포란 제목으로 충청권에서 어제 하루 동안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집단 내 감염 현실로 일상 어디도 안심할 수 없다란 기사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충청 지역사회 전파 우려, 대구 경북 신천지 전수조사 촉각이란 타이틀로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